말을 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였죠. 이 영화 이번에 지난해죠. 이제 칸에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던 작품이고요. 사마에게 와드 알카트과 에드워드 와치라는 두 감독이 공동 연출을 했습니다. 에드워드 와치라는 이 영국 감독도 굉장히 신인이고요. 단편에서 바로 이번 다큐멘터리로 데뷔를 한 경우이고, 사실 이제 이 감독이 공동 연출의 의미로 붙어 있는 것은 이 주인공이자 영화를 만든 와드 알카팁이라는 여성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리아 내전 상황을 시민 기자로서 영상을 직접 취재하면서 이 영상들이 영국 BBC에서 뉴스 전파를 타고 여러 가지 영국 내의 어떤 시리아 내전을 조사하고 감시하는 그런 공공단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연구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영국인인 에드워드 와치 감독과 협업을 하게 된 경우고요. 아무래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와드 알카팁 감독에게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화입니다. 마이크가 이제 나올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네. 이 영화 그래서 참 보고 나서 어떤 말을 덧붙여야 할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뉴스라든가 신문으로서는 절대 체감할 수 없는 리얼리티를 현실을 체감시키는 기록 영화로서의 다큐멘터리의 의미를 굉장히 명징하게 증명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사실 시리아 내전은 그 시리아 내전이란 5글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이나 교양으로서 너무나 보편적이고 이제는 누구나 알만한 단어가 되었지만 그 실상을 알기란 너무나 어려운 내전이기도 합니다. 저도 누군가 시리아 내전의 발발 이후부터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한다면 저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내부에서 이 정부군과 반군의 대립, 시아파와 수니파, 거기에 또 IS가 밀되어 있고 또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리아 내전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쟁, 가장 복잡한 내전, 그리고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라고 전 세계의 어떤 화두로서 늘 이야기가 됩니다. 그만큼 이 시리아 내전은 영화, 다큐멘터리, 그리고 가장 최근에 어떤 충격을 남겼던 것이라면 이 아일란 쿠르디라는 시리아 난민이 이 터키 해변에서 이 3살 배기 아이가 터키 해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안기기도 했죠. 그리고 또 영화로서는 가버나움이라는 지난해 칸 영화제에 이젠 지난해가 아니죠. 기생충 이전에 칸 영화제에서 역시나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던 가버나움이라는 작품 역시 시리아 난민의 삶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시리아 인구가 2,1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200만이 난민이다라고 할 정도로 절반 가까이 혹은 절반 이상이 이제는 주변 국가로 이동할 수가 없어 유럽으로 나가게 되는 실정이고, 유럽 난민 이슈의 가장 주요 국가로 지목되는 것이 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지금 중요한 국가이고, 그것을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 풀어내자면 훨씬 더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 영화가 중요하고 또 고평가를 받은 데에는 와드 알카팁이라는 1991년생, 이 작품들을 찍을 때에 채 30도 되지 않은 감독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도시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현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인간의 조건들,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불러볼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면적인 조각들을 건져 올리기 때문에 다큐멘터리로서 그 의미가 확장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와드 알카팁 감독에 대해 좀 더 소개를 드리자면, 영화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스스로 소개한 것처럼 2011년 이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 대학생 시절부터 굉장히 열렬하게 운동권으로서 이 투쟁에 가담했던 인물이고요. 꾸준히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영국과 같은 이 시리아 내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유럽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영상 기록들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는 이 시리아 내전만을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활동 자체가 이 와드 알카팁 감독의 자료에 굉장히 많이 의지하고
또 와드 아칼티 감독의 존재에 굉장히 많은 감사를 표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국제 에미상의 뉴스상 부문을 수상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한 30여 개 정도 되는 이 보도상을 수상할 만큼 시민 기자로서 이미 굉장히 그 자질을 인정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감독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이 릴들을 모아서 이 소스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만든 것이 이 사마에게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영화를 보고 있으면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중에도 바로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건물이 무너지고 폭탄이 터지는 순간에도 인간은 정말 이상하게도 그 와중에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구나 라는 이 굉장한 모순, 더 나아가서는 역설의 상황을 이 영화가 계속해서 체감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의미, 인간의 조건이구나 라는 결론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중요한 것은 시리아 내전의 실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너무나 불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기록하는 영화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동시에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만한 악조건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스크린에서 체감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양립하기 힘든 두 가지의 문제를 공존시키고 있는 다큐멘터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와드 알카티 감독은 카메라를 든 다큐멘터리스트로서 그리고 한 손에는 또 아이를 들쳐맨 엄마로서 굉장히 늘 상충되는 아이디어를 스스로 굴려가야 하는 인물입니다. 투쟁하기 위해 끝까지 알레포에 남아있기를 선택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이에게는 일말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인 것이죠.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인간의 선택, 인간의 상태 자체가 역설적일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개인인 와드 알카티 감독 역시 투쟁하는 운동가이자 엄마로서 상충되는 역할 안에서 또 끊임없이 계속해서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정령, 이 영화의 미학적인 정령으로서 키워드를 뽑자면 역설, 그것의 상충,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건져 올릴 수 있는 진실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한 어떤 관념 아래에서 가장 많이들 꼽으시는 대표적인 장면들 중 몇 가지를 꼽자면 와드 알카티 감독도 스스로 가장 놀라웠던, 다시 봤을 때 너무나 놀라웠던 순간이라고 말했을 때가 이 알레포 바깥으로 잠시 나갔다가 돌아오는 때가 있죠. 남편 함자의 아픈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다시 구태여 이미 밖으로 빠져나간 거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해도 되련만 구태여 아이를 안고 알레포로 돌아가려는 결정을 내린 부부의 장면이 있습니다. 날이 점점 어둑해지고 차에서 내려서 잠입을 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이제는 거의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 맞아서 혹은 폭탄을 맞아서 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순간에 사마가 울음을 크게 터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남편 함자로부터 시작해서 아이에게 동요를 불렀습니다. 동요 가사도 굉장히 귀엽죠. 병아리 역조고 와드 알카티 감독의 인터뷰에서 가끔 그 순간을 꿈으로도 꾼다고 해요. 그 순간을 체험했던 한 인간은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강렬한 기억일지언데 그 순간을 살아나갔던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인생에서 지워지지 않는 순간이었을지 저로서는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데요. 알카티 감독도 그런 순간들을 체험해 나가면서 더더욱 카메라를 놓지 말아야겠구나, 이 기억을, 이 순간을 공유해야겠구나 라는 의지를 되새길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깐영화제 당시에, 상영 당시에 많은 기자들, 평자들, 그 극장에 자리한 관객들이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감탄했던, 그래서 그 현상 자체가 역시나 굉장히 진기한 순간으로 당시 깐영화제 소식지인 스크린데일리에서 기록을 남겨두었던 장면도 있습니다. 조사나가 죽은 줄 알았던, 심장 박동이 멈춘 줄 알았던 조사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그 장면에서 아이가 첫 울음을 뱉을 때 그 당시 깐영화제에 있던 관객들이 모두 동시에 탄성을 내질렀던 그런 순간이 이 영화 안의 의미로서도 유의미하면서 동시에
이 지금 동시대의 현실 문제를 다루는 다큐멘터리가 관객에게 어떻게 강렬하게 공명하고 있는가를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칸 영화제에서 어떤 현상으로서 또 증명해 보였다는 점에서 이 사마에게는 지금도 훌륭한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리아 내전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개되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상당히 뜨거운 이슈죠. 미국이 거셈 솔레이마니를 사살함으로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지금 최고조에 도달한 시점인데 이 국면이 트럼프 정부가 또 이 국면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에 따라서 이 사마에게는 영화는 계속해서 호출되고 그 의미가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는 영화라는 점 또한 앞으로의 10년이 더 궁금한 이 영화의 미래가 더 궁금한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학적으로 이 영화가 다큐멘터리로서 굉장히 섬세하고 또 첨예하게 지켜나갔던 부분을 한 가지 더 꼽자면요. 이 영화가 평범한 초상들을 기록하는 데에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잠시 이야기를 앞으로 돌아가서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자면요. 이 시리아 내전이라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감독에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고 사실은 설명조로 빠지기 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이 매우 길고 그 안에 드라마틱한 굵직한 사건들이 아주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러하지 않았을지라도 이 시리아 내전에 대해 다루려고 하면 할수록 처음 어떻게 발발해서 어떤 역사적인 포인트들을 관통해 나갔는지로 사실은 이 색채가 이탈하기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이를테면 이 시리아 내전 2011년에 처음 학생들의 낙서로 시작된 내전이거든요. 이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저항하는 의미로 학생들이 이 당시 중동 지역에서 서서히 꽃피기 시작했던 아랍의 봄이라는 민주화 운동에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낙서를 했다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참혹한 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2011년에 벌어졌고 이것에 분개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다가 또 역시나 말도 안 되는 과잉 진압을 겪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무장투쟁이 시작됐고 그보다 더 극심한 정부의 과잉 진압이 맞불 작전으로 붙으면서 아주 거센 열렬한 반군이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고 거기에 시아파, 수니파, 종교 갈등, 또 IS의 개입, 그리고 미국이 이 반군을 지원하고 러시아가 친정부 노선을 택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어떤 쪽의 실마리도 쉽사리 풀 수 없는 매우 복잡한 전쟁의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 내전은 이것만 설명해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채울 수 있는 전쟁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이 와드 알카티 감독은 자신의 고향인 알레포 그리고 봉쇄당한 알레포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소스들을 열심히 찍었고 그것을 영화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의 얼굴들,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는 평범한 자기 친구들, 자기 이웃들, 그리고 결혼식의 기억들. 그러니까 이 전쟁 속에 일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범한 초상의 얼굴로 대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작품의 시작부터 카메라를 든 순간부터 스스로 아주 명백하게 체감을 하고 있었고 또 의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작품 곳곳에서 그 흔적으로 드러나는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딸 사마라는 자신의 혈연 관계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영화 말미에는 미래의 세대들, 어린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이 알레포라는 도시가 재건되었을 때 그곳에 살아가게 될 사람들이라는 역시나 이름은 남겨지지 않을 테지만 우리 이웃이고 또 평범한 모든 어떤 사람들이 될 그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영화의 처음부터 감독이 아주 명백한 비전을 갖고 닦아나갔던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여성 감독으로서 자전적인 삶을 비추는 어떤 방식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관한 영화가 너무나 많았고
많았고요. 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많았으나 여성 감독이 자신의 삶을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낸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사마에게는 그 미학에 있어서도 역시나 다시 긴 시간 지났을 때 또 호출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객석에서 질문 주실 분 계시거나 감상을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객석의 말씀 잠깐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그냥 손 들어주시고 편하게 말씀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앞에서 손 들어주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작품 설명 네.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네, 이 영화가 그 많은 시민들한테 어떻게 좀 와닿아서 어떻게 조금 그 감정적이나 여러 가지 네. 부분을 어떻게 조금 알려졌으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를 평론하는 입장에서 이 영화가 품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은 제가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듯이 아주 드물게 전쟁이라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치사회학적으로 민감하고 또 굵직한 역사적 소재를 다루면서 역설이라는 매우 실존적인 테마를 체감시키고 있다는 점이 아주 드문 작품이라고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영화를 보면서 관객이 자연스레 혹은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뭐랄까요, 어떤 세속의 삶에서 중요시하는 이분법의 의미가 이 영화 속에서는 통용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그 어떤 관객이든 무의식적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과 죽음, 혹은 전쟁과 평화, 만약에 무언가 가치들을 이분법으로 나눈다면 서로 반대편에 놓을 수 있는 가치들, 그리고 마땅히 서로 떨어져 있고 갈라져 있다고 생각되는 가치들이 이 와드 알칸테 감독의 삶에는 거의 매 순간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일상에서 자기 평화를 즐기고 있고요. 죽어나가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와중에 새 생명을 낳고 있고요. 이 어떤 역설 속에서 우리가 뉴스라든가 혹은 정치인들의 코멘트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건질 수 없는 조각들이 예술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다큐멘터리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 영화로서나 다큐멘터리의 미학으로서나 아주 섬세한 지점을 건져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이 동시대 관객에게는 좀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시간 관계상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못다한 이야기 있으시다면 나가시면서 저한테 좀 더 해주셔도 좋겠고요. 다시 한번 오늘 시작 부분에 마이크 문제로 조금 불편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에 여기 압구정에서 하루에 2회씩 영화 해설 진행하고 있고요. 당분간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그리고 이 작품 사마에게 이렇게 계속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금 이 CGV에 와서 압구정점에서 정말 또 이 아트관이죠, 여기가. 네. 그래서 이 사마에게라는 그 영화를 제가 우연히 쭉 보게 됐는데, 오늘 또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작품 네. 해설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명 깊게 받아서 네. 지금 가시기 전에 잠깐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난달TV 시청자분께 네. 좀 잠시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CGV 아트하우스 큐레이터 그리고 영화 잡지 시네21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김소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아름다우신데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해설 자체가 네. 너무 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 너무 가슴도 아프고 사실은 너무 많이 울었는데, 그 해설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영상은 꼭 찍어서 많은 분들이 이 네. 영화 자체를 하나의 어떤 기록으로 좀 네. 봐주시고 네.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작품 해설 해주신 부분들도 좀 많이 좀 봐주시고서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네. 이렇게 좀 영상에 담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영화를 좀 아직 보시지 못한 분들께 혹시라도 좀 한 말씀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네. 네.
뭐 저 좀 해설 때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네. 지금 뭐 거셈 솔라이마니가 사살되고 미국과 이란의 정세가 굉장히 갈등 국면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영관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빨리 보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영화가 언제까지 그러면은 계속 상영이 될까요? 그 배급 일정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고요. 네네. 뭐 다양성 영화기도 하고 다큐멘터리가 극장에 걸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다음 주, 길면 다다음 주까지 빨리 보시면 다다음 좋지 주까지. 않을까. 네. 아, 그러면 1월 지금 말에서 한 2월 초 정도까지. 네. 네네, 여러분. 그 이후에도 네. 남아있는 관은 있을 텐데요. 좀 더 편하게 보시려면. 아, 네네. 그러면 이 어느 관이 남아있는지를 좀 알아서 좀 밑에다 링크도 좀 걸어드리고, 그리고 한 2월 초 정도까지는 사마에게 또 압구정점 이쪽 아트관에 오시면요. 오실 수 있으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너무 오늘 또 해설 또 멋지게 해주신 우리 해설사님의 그 직접적인 해설도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함께 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또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